자, 그래서 이제부터 삼국지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렇게요, 요렇게.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조금 매섭게 나와 있는데 유비, 조조, 뭐 여러 주인공들, 여러 영웅들이 많지만 삼국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명을 뽑자면 이렇게 둘을 뽑을 수 있겠죠. 제갈량은 좀 후대 사람이니까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색이 삼국지인데 총나라를 건국한 유비, 그리고 위나라를 건국한 조조입니다. 오나라의 송건도 있는데 뭔가 오빠들에겐 좀 미안하지만 손권을 주인공으로 삼기에는 좀 스토리상 무리가 있어요. 이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는 군주가 자주 바뀌어. 손견과 손책이 너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손권이 정권을 받았을 때는 이미 조조는 궤도에 오른 상태였고 유비도 그때 이미 나이가 한 40대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 스토리의 흐름상 오나라는 절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건적의 난 때 이 둘 모두 등장하고요. 뭐 삼국지 우리나라에 발간된 것 중에 뭐 이문열 선생님이 쓴 것도 있고 뭐 다른 선생님들이 쓴 것도 있고 옛날에 뭐 60권짜리 삼국지도 있는데 제가 읽었던 삼국지 1권에는 직전 때 말씀드렸던 뭐 십상시고 뭐 남한호선 뭐 장각인이 태평 그런 장면들은 한 왕조가 기울어가고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머리에 뭐 황색띠를 두른 도적들이 전국을 돌면서 착한 주민들을 뭐 약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탁현에서 유비가 착 앉아가지고 제가 읽었던 거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차를 좋아하는데 나강에 가서 차를 사와야지 하면서 막 황건적에게 차를 뺏기는데 그때 장비가 나와가지고 유비를 도우면서 뭐 스토리가 시작됐던 삼국지를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강 비슷비슷할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주인공 명색의 이 거대 서사의 주인공인데 어디 혼자 앉아가지고 이 차를 뺏기고 그걸 누가 도와주면서 시작됩니다. 시작이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인간 승리, 평민으로 시작이 돼서 결국은 한 나라를 세우는 황제까지 등극을 하는 인간 승리의 아이콘적인 주인공이 유비. 뭔가 성장형 주인공이에요. 그에 반해 조조는 처음부터 등장할 때부터 관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굉장히 많이 대조가 되고 완전히 상반되는 위치에서 생애의 시작부터 등장부터 이 소설의 끝에 이 둘이 죽을 때까지도 완전히 상반된 두 영웅입니다. 이건 이제 계속해서 차차 다루도록 할 텐데 일단 유비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유씨예요. 근데 제가 전편에 뭐라 그랬죠? 한 왕조, 한 나라의 왕조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고려시대의 왕족이 왕씨잖아요. 태조 왕건, 왕씨. 그쵸? 그리고 조선시대의 왕족이 이씨입니다. 당시 중국 한나라의 왕족은 유씨였어요. 그들이 다 성이 유야, 유씨예요. 다 그거예요. 유씨입니다. 왕족이야. 그런데 왜 차를 뺏기고 탁현이라는 시골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에서 봤을 때는 왕족이고 한나라를 다시 부흥시켜야 되고 재건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비랑 관우를 만났을 때도 나이는 다르고 뭐 성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가진 이 우리의 셋의 마음은 똑같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우리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를 맺는 도원결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만인 지정의 관우 장군을 다 끌고 다니면서
유비는 온화함의 끝판왕, 뭔가 인정의 아이콘, 착하고 나쁜 행동하지 않고 뭐 요런 캐릭터로 많이 그려지잖아요. 하지만 이게 다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유비도 그 사이사이에서 본인이 현재 놓여진 상황에 맞는 행동들을 했을 텐데, 우리가 소설을 쓸 때 약자가 강자를 꺾고 뭔가 이 착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어떠한 드라마나 영화나 뭐 소설의 주인공도 시작부터 굉장히 강하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이룬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약자, 하지만 가지고 있는 뜻은 강해. 한 명 한 명 내 편을 만들어서 뭔가를 이겨내고 뭔가를 타도하고 결국에는 성공한다. 요런 이 베이스로 만들어진 주인공, 성장형 주인공이 유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조는 어떤 사람이냐? 조조는 시작부터가 달라요. 관직에서 시작을 합니다. 조조는 원래 성이 조씨가 아니라 하우씨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 십상시 환관들이 권력을 다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조조의 할아버지가 조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디선 조등이라고도 하는데 조승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장관이야. 대단해요. 위세가 대단해요. 거의 뭐 말 한마디면은 막 천하가 뒤집힐 정도의 장관 중에서도 최고위 관직에 있는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환관이라고 했잖아요. 씨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 권력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조의 아버지를 양자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이 하우씨였는데 조씨로 성을 바꿔요. 조조의 아버지는 원래 환관이 아니니까 씨가 있겠죠? 그렇게 태어난 게 바로 조조입니다. 뭔가 스토리부터 좀 다르잖아요. 한나라 말기에 유씨 왕족을 환관이 옆에서 아첨하고 좋지 않은 말로 나락의 길로 만들었는데, 이 삼국지의 두 주인공, 한 명은 왕족, 유씨, 한 명은 환관의 후예예요. 뭔가 시작부터 대립점이 있잖아요. 이야기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부터 대립점이 있습니다. 조조는 반대로 그려지죠. 굉장히 교활하고 전략적이고 남의 어떤 약점을 공략해서 본인의 이득을 얻어내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도 그게 맞고, 그런 점을 잘 활용해서 조조가 뭐 성공한 것도 맞긴 맞는데, 어쨌든 굉장히 똑똑하고 난 놈인 거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스토리도 하나 추가가 됐을 거예요. 황건적 유비가 의용군으로 어디를 토벌할 때 조조를 만납니다. 그때 조조가 조금 안 좋았었어. 그러니까 조조는 관군이었죠. 조조가 뭔가 위험에 빠졌을 때 유비 삼형제랑 그 의용군들이 나와서 조조를 돕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고맙다. 우리는 나중에 언젠가 또 만나게 될 거다. 뭐 이런 멘트를 날려.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코에에서 나온 삼국지 조조전의 1탄일 거예요. 영천전투.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조조가 뭔가 위험에 빠졌을 때 유비 삼형제가 나와서 구해주는 이런 내용으로 처음 만남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후 스토리에 복선을 주는 거지.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조조는 그래서 유비가 관직도 없고 그냥 많지 않은 병력을 데리고 다니는 용병이에요. 따지면 의용군이 그냥 뭐도 없어. 돈도 뭐 받고 뭐 자기네 명성 좀 쌓아가면서 그냥 좀 도와주는 의용군인데, 조조는 유비를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유비가 의용군을 돌면서 이 동탁이라는 사람이 이후에 등장할 건데, 동탁의 군대도 위험에 빠져서 도와주는 장면이 있는데, 동탁은 이 유비를 처음에는 와 감사합니다 박수 치더니 관직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관직이 없습니다 소리를 듣고 무시해요. 그럼 뭐 내가 너랑 뭐 같이 어울릴 급이 아니지 이러고 무시합니다. 요것도
이후의 스토리를 이제 복선을 깔아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비와 조조가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 둘의 시작점, 그리고 그 둘의 대척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황건적의 난이 토벌이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동탁이 중원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삼국지 게임 할 때 가장 많이 셀렉을 하는 시나리오, 낙양 불타오르다, 반 동탁 연합, 전국에 있는 모든 제후들이 동탁을 막으러, 동탁의 이 상황을 막으러 낙양으로 진군해서 본격적으로 군웅할거 시대의 막을 여는 그 스토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